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7월 1일부터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은 1단계가 적용돼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면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춘천을 비롯한 원주와 강릉은 확진자 추이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평창의 한 농로가 장마철이면 물이 가득 차 마치 수영장처럼 변합니다. 주변 밭에 성토를 하면서 배수로를 막아서 발생한 일인데요. 평창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후 확인까지 했다는데 전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평창의 한 마을, 하천 제방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인 여성의 허리춤까지 물이 들어차 마치 수영장을 방불케 합니다. 내리막과 낮은 오르막이 있는 U자형 도로인데 양옆에 1.5m 높이로 축대를 쌓아 욕조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게다가 밭에 성토를 하면서 제방 옆 배수로까지 덮어 장마철이면 빗물이 도로로 넘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막히기도 하고 조금 올 때 막히기도 해가지고 침수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저로 먼 길로 돌아다녀야 했거든요. 지금 한 거의 7년 동안 먼 길로 돌아다녔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확인까지 했지만 이후에도 수년째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조치로 배수로를 덮은 흙을 걷어냈다고 하는데 여전히 기존 배수로보다 1에서 2m가량 높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또 하천을 무단 점유해 만든 밭 진입로는 빗물을 도로로 모이게 하는 물길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2차례 원상복구 명령 이후 또다시 불법 점유가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4년, 5년이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그 조치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현수막도 저희가 붙여놨는데 6월 말까지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안 하는 건 이제 행정집행을 다 집행을 하려고. 자칫 재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하천 무단 점유가 반복되면서 장마철마다 물바다가 된 도로를 건너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라는 말이 있죠. 모두가 지친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한데 춘천에서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위기 가구를 돕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춘천시 근하동의 한 주택, 5평 남짓한 작은 월세방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곤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쓰레기와 가전, 생활용품이 뒤섞여 있고 누울 공간만 겨우 비워져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까지 그대로 있어 악취가 진동합니다. 70대 독거노인이 3년 정도 거주한 곳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춘천집을 찾은 여동생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계속 여기 있었으면 아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생활비와 월세를 내기도 역부족입니다. 공적 자원으로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민간 자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위기를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위기 가구의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웃 주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과 새로운 집에 들어갈 가전과 가구들까지 모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입니다. 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근하동 도민들도 적극 찬성해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춘천에서만 1억 4천만 원 넘게 모였고 취약계층 120여 가구가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모은 성금이 지역 취약계층에 필요한 곳에 지원돼 하나의 지역 공동체 돌봄 제도가 마련된 셈입니다. 우리 주변의 위기 가정을 돕는 세대 공감 나눔 모금 릴레이는 올해도 오는 8월부터
춘천시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강원경찰이 고속도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강원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주 야간 구분 없이 매일 스팟 음주 일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1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고 음주운전 사고는 81%나 늘어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자치경찰 전면 시행을 앞둔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여성 인권 보호에 취약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7명 전원이 남성으로 이는 특정 성이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경찰법에 어긋납니다. 최근 태백경찰서 여경 집단 성희롱 사태와 관련해 태백서 직장협의회가 가해 경찰들을 두둔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인권단체들은 성범죄와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법 취지에 맞는 여성 위원 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아시아 크루즈 협의체 가입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가 끝나면 크루즈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6월 만료되는 회원 자격을 3년 연장시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크루즈 협의체는 지난 2014년에 발족했고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에 가입했습니다. 해수부는 앞으로 속초와 부산, 인천, 제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크루즈 기항 도시와 함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도내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비정 함장이 의경인 자신의 아들을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게 했다는 특혜 인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을 현직 해양경찰관이라고 밝힌 한 사람은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모 해양경찰서 500톤급 함정 함장이 의경인 아들을 자기 배로 인사 발령을 냈고 이와 관련해 여러 소문이 많지만 해경 내에서는 함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속초 해경은 대기 발령을 받은 해당 함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감찰 조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올해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 현직 공무원이 만든 다큐멘터리 말리 언니가 심사위원 대상에 선정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말리 언니는 경기 고양시 소속 임대청 씨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한국에서 고아와 장애인을 돌본 말리 홀트 여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사평을 남겼습니다. 지난주 폐막한 평창영화제에서는 말리 언니 등 26개국의 78편이 상영됐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을 신청받은 결과 2,700여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로 50만 원씩 모두 13억 5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청은 정부의 4차 코로나19 피해 대책 지원 사업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와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021년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은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과정에는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에너지 미터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줍니다. 신청자는 전기저금통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전기 사용량과 요금 정보, 누진 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했던 베트남 온라인 수요 수출 상담회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35개 기업과 현지 바이어 45개 회사가 수출 상담에 참가해 5건의 수출 계약을 마쳤고 그중 3건은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는 7월 5일부터 수출기업 서포트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현지 유력 바이어와 수출 상담과 함께 베트남어 카탈로그 제작과 샘플 물류비 등을 지원합니다. 고성군이 알프스 리조트 폐업 이후 흉물로 방치된 진부령 흘리 일대를 예술인 창작마을로 탈바꿈합니다. 고성군은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 지난 2006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알프스 리조트 주변에 방치된 렌탈하우스 등을 올해 연말까지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